여러분, 21시간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테이블을 붙잡고 버텨낸 시간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지 42일 만에 처음으로 두 나라가 직접 얼굴을 맞댄 협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벤스 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약속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72,0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고 원유 선물은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게 진짜 협상 결렬일까요? 보통 협상이 깨지면 자리 박차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21시간 동안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는 합의 실패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협상의 구조, 이란이 왜 끝까지 버텼는지, 호르무즈라는 글로벌 경제의 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봐야 할 본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진짜 구조적 이유. 둘째, 이란이 21시간에 버틴 전략적 속셈. 셋째, 이 상황이 여러분 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도시 전체가 통제됐어요. 200만 명이 사는 수도에 수천 명의 준 군사 조직과 군 병력이 거리를 메웠고 당국은 이틀짜리 공휴일까지 선포해버렸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여러 겹의 검문소가 설치됐고 회담장인 진나 컨벤션 센터 안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라이브 음악 공연까지 펼쳐졌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파키스탄이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대표단 전면에 섰어요. 이란 측에서는 의회 위장 갈리바프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릴 때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의미였죠.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부터 이란이 어떤 감정과 전략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댄 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이걸 역사적 회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협상은 당초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3라운드에 걸쳐 이어진 협상이 새벽 4시를 넘기고 14시간, 최종적으로 21시간까지 이어졌어요. 새벽에도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바로 합의 없음이었어요. 벤스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밝혔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약속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제안을 이란이 수락하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어요. 이게 결렬 선언일까요?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이 닫힌 게 아니라 공이 이란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협상 직후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어요.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란 국영TV는 일요일에도 협상이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스가 귀국한 건 회담이 끝난 게 아니에요. 1라운드 고위급 협상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거고 실무팀은 문서를 교환하며 계속 협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왜 21시간을 버티고도 합의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협상이 막힌 지점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4개의 뇌관이 동시에 얽혀 있었어요. 첫 번째 뇌관, 호르무즈 주권 문제예요. 미국은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란 입장은 다릅니다.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그때 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개방은 협상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협상의 최후 카드거든요. 전제 조건이랑 최후 카드가 같은 물건인 거죠. 이 간극이 21시간 동안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뇌관, 핵농축 문제예요. 벤스가 귀국하자마자 꺼낸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포기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란은 핵농축을 주권 문제로 봐요. 포기할 수 없는 선이에요. 이게 평행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뇌관, 레바논 문제예요.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 지역 전면 휴전을 요구했어요. 미국은 레바논은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속 헤즈볼라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레바논 사망자가 2,000명은 넘었어요. 이란 입장에서 레바논을 빼고 협상을 마무리하면 자기들의 지역 동맹 전체를 포기하는 게 돼요. 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뇌관, 동결 자산 문제입니다. 이란이 해외에 묶인 자산이 약 60억 달러예요. 이란은 협상 시작 전에 이걸 먼저 풀어달라고 했고요. 미국은 합의가 끝난 다음에 조건부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선후 문제가 안 풀린 거죠. 이 4개가 동시에 얽혀 있는데 21시간 만에 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와요. 이란은 왜 2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이란의 전략적 계산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란이 속셈 없이 그냥 버텼다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들어볼게요. 패가 한 장이라도 있는 사람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카드 게임에서 조커 한 장 진 사람이 먼저 패를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란한테 그 조커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호르무즈예요. 두 번째 비유. 구조 차원에서 봐볼게요. 호르무즈를 치고 있는 한, 시간은 이란 편이에요. 매일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39km짜리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이게 막혀있는 동안 유가는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고 미국도 압박을 받습니다. 이란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대방의 피로도가 쌓이는 구조예요. 세 번째 비유. 극단 차원에서 봐볼게요. 핵카드는 버릴 수 없는 최후의 보험이에요.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억지력이 사라지거든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란은 알고 있어요. 2003년에 카다피는 핵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포기하고 서방과 손을 잡았죠. 제재가 풀렸고 국제사회에 복귀했어요. 그런데 8년 뒤인 2011년 나토가 리비아 공습을 지원하면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카다피는 반군에 붙잡혀 길 위에서 죽었어요. 이란 지도부는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핵을 내려놓는 순간 억지력이 사라진다는 교훈이죠. 핵카드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패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21시간을 버텼어요. 협상 결렬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건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란이 제시한 4대 비협상 조건을 보세요. 호르무즈 완전 주권, 전쟁 배상금 전해, 동결 자산 무조건 해제, 전 지역 영구 휴전. 이걸 다 들어줄 미국은 없어요. 이란도 알고요. 그런데 이걸 다 들어줄 수 없다면 결국 어디선가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양보를 최대화하는 게 이란의 전략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 선의는 있다. 그러나 신뢰는 없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려면 이란이 지난 1년 동안 겪은 걸 아셔야 해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2번 공습을 당했거든요. 한 번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12일 전쟁을 시작하면서요. 핵 협상이 진행 중이던 그 타이밍에 공습이 날아왔어요. 두 번째는 2026년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이 시작되던 날이었고요. 그때도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협상하면서 2번이나 맞은 겁니다. 갈리바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협상 중에 이란 측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공격을 당했다. 이게 신뢰가 없다는 말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선의는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협상 전략적으로 읽히는 부분이에요. 이란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되 조건을 내걸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협상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우리가 먼저 내놓고 뒤통수 맞는 구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란이 동결자산 선지급, 레바논 휴전 선이행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건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담보를 먼저 받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합의에 도달한 전례가 있거든요.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란 핵합의죠. 2013년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몇 번이나 결렬 직전까지 갔어요. 데드라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넘겼고요. 2014년 11월이 첫 번째 데드라인이었는데 못 지켰어요. 2015년 7월이 두 번째 데드라인이었는데 그것도 넘겼고요. 최종적으로 20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자리프가 1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8번을 만났어요. 협상 테이블이 안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질 뻔했는데 양측이 계속 붙잡은 거죠. 왜 결국 됐을까요? 양측 모두 협상 실패의 비용이 너무 컸거든요. 이란은 제재 압박으로 경제가 한계에 왔고 미국은 군사 옵션의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협상이 더 나았어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이번 이슬라마바드 협상도 같은 구조예요. 1라운드에서 합의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협상 전에 이미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6주 동안 양쪽 다 전쟁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면서 테이블에 앉은 거거든요. 이게 2015년 JCPOA 때와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자, 이란이 버티는 동안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 바깥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4월 11일 협상이 진행되는 바로 그날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이 발표를 냈습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기뢰 제거 작전 조건 설정을 시작했다고요.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직접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통학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곧 해운업계에 안전한 경로를 공유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부인하면서 분단 통과 시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이게 단순한 군사작전 발표가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란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합의가 없어도 우리는 간다. 트럼프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청소하는 중이다.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을 위해 우리가 대신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크게 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협상 타결에 대해선 다른 말도 했어요.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상관없다. 이게 뭔 소릴까요?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협상 기대감을 과도하게 키우지 말라는 관리용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한테 보내는 압박이에요. 협상에서 조급해 보이는 쪽이 지는 거거든요. 중국 변수도 나왔어요.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이 이란에 새 방공 시스템을 공급할 준비를 한다고 파악했고 트럼프가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란 무기를 지원하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협상 완전 결렬일까요? 아니에요. 펜스가 귀국했다고 회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란 정부가 직접 협상은 계속된다고 밝혔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호르무즈가 계속 막히면 유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전쟁 전 하루 130에서 160척이 통과하던 호르무즈에 지금은 하루 5척에서 12척 수준으로만 다니고 있거든요. 완전 봉쇄 상태가 지속되면 유가는 추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오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미 오고 있어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LNG, 원유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물가와 기업 원가에 직접 반영돼요. 한국은행이 이미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 3개로 정리해드릴게요. 시나리오 A, 2주 안에 2차 협상에서 기본 합의 타결이에요. 이란이 호르무즈 즉각 개방에 동의하고 미국이 핵농축 완전 폐기 대신 IAEA 완전 감시 수준으로 조건을 낮추는 경우에요.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가가 즉각 하락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 시그널을 보내고 리스크 자산이 반등해요. 투자자 영향은 명확해요. 에너지 섹터는 단기 조정, 해운과 조선은 회복 수혜, 방사는 기대감, 일부 반납입니다. 시나리오 B, 협상 장기화, 호르무즈 반봉쇄 지속이에요. 핵 문제와 호르무즈 주권에서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경우죠. 호르무즈는 절반쯤 열린 상태로 유지돼요. 이란이 선별적으로 통항을 허용하고 일부 통행료를 받는 구조가 굳어지는 겁니다. 유가는 중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해요. 투자자 영향은 변동성 확대예요. 밤양에 안 잡히는 장이 이어지거든요. 에너지 관련 종목은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휴전 파기, 재전투 돌입이에요. 기뢰 제거 작전 중 이란과 교전이 벌어지거나 이스라엘이 레바논 또는 이란 본토에 대규모 타격을 제기하거나 트럼프가 협상에 실망해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급등해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쇼크와 환율 급등을 동시에 맞게 돼요. 핵심 변수 체크리스트는 이거예요. 호르무즈 통항 삼박수 변화,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강도, 이란 핵농축 관련 IAEA 보고, 트럼프 소셜미디어 발언 톤,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 여부. 이 5가지만 매일 체크하셔도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이슬람마바드 협상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전장에서 벌어진 첫 번째 고위급 직접 대화거든요. 합의에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21시간 동안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양측 모두 완전한 파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정리해드릴게요. 현금 비중 높이며 관망 중이시라면 일단 그 포지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전쟁이 터지면 시장이 무너지고 종전이 되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사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시장이 바닥을 친 건 종전 발표 날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그 구간이었어요. 종전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는 소식이 나올 때 시장은 이미 반등 중이었고요. 지금 이슬람마바드 협상이 정확히 그 구간이에요. 다음 라운드에서 합의 신호가 나오는 순간 공식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나 방산 포지션을 이미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청산보다는 시나리오별 손절 라인을 미리 그어두시는 게 중요해요. 시나리오 A면 에너지는 빠지고 해운이 오릅니다. C면 반대로 에너지가 튀고 전체 시장이 흔들려요.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포지션 크기를 줄이시는 게 먼저예요. 단기 변동성 대응 투자자라면 호르무즈 통항 선박수와 트럼프 발언 톤을 실시간 추적하셔야 해요. 이 구간에서 크게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결국 투자는 뉴스의 결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이슬람마바드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1라운드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 구조를 읽는 힘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더 알고 싶은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